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전력이 떴습니다. 자, 한국전력 자소서 항목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는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원 자격이 850점 이상이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2개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도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4개 항목인데요. 이 4개 항목 자체가 전부 다 400자입니다. 자, 400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게 쓰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과목명을 쓰셔야 됩니다. 과목명 땡땡 해서 여러분들이 과목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죠? 그걸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경영학 중에서 경영학 일반, 경영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성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막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그 자격증을 따야 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무직 같은 데서는 그 자격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을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케팅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활용했던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 부분이 아무래도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과 부분을 약 한 300자 정도 적고요. 과정명과 주요 내용은 대부분 합쳐서 100자 정도 적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점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원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 중에 대표적인 것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경험은 직업 외적인 활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경력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직무,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에 대해 작성하시고 경험을 기술할 경우 구체적으로 본인의 학습 경험 혹은 활동 내용, 활동 결과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경험 혹은 경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경험을 쓰시려면 경험만 쓰시고요. 경력을 쓰시려면 경력만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력을 쓸 경우 직무 영역, 내가 맡은 직무 부분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이 안에서 활동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경험과 수행 내용, 본인의 역할, 주요 성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든 아르바이트 경험을 할 때든 내가 내 역할이라든지 주요 성과,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을 쓸 경우에는 직무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수행 내용을 한 100자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100자에서 150자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주요 성과라는 요 부분 자체를 대부분 몇 자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약 한
200자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200자 정도요. 200자에서 250자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100자에서 50자 정도는 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은 딱 맞는 그 기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경험을 작성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뭐 동아리를 했다면 어떤 동아리를 했다라든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고 그리고 활동 내용은 무엇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어떤 학습 경험, 즉 내가 어떤 이런 일을 함으로써 어떤 학습을 했다,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한 100자에서 150자 정도 적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활동 내용과 결과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귀하가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의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도대체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도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재를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3년 이내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사례를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귀하가 최근 3년간 공동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나에게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나는 그냥 희생했다, 희생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손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NCS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NCS에서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관리 능력이 있는데 그 하위 능력으로는 시간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 능력, 그 다음에 예산관리 능력, 그리고 물적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나에게서 시간의 손해를 보고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라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적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내가 손해본 경험들, 그리고 그 손해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잘 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꼭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재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자소서를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고문이 나온 게 상반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적성 같은 경우들도요, 완전히 NCS 기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거든요. NCS가 아니고 이번 상반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전력 여러분들 모두 다 번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